자, 1920년대 문화 통치기 들어오면 국내에 다양한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다양한 민족운동 그 와중에도 일단 갈래를 좀 나눠봐야 될 거 아니에요. 1920년대부터 사회주의 들어와요. 그러면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그들이 등장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사유재산 제도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민족주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민족주의라는 단어가 일명 그렇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죠. 예. 일단 뭔가 특징적인 무언가가 등장했을 때 그 특징적인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다 아우르는 그런 의미로 쓰여질 때가 많아요. 자, 지금 먼저 위에 나와 있는 게 민족주의 계열의 민족운동이고요. 일단은 1920년 딱 들어오면서 회사령 폐지되고 3년 뒤 관세까지 폐지되겠다고 예고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본 기업 진출 되게 많을 거고 일본 상품 싸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요때죠. 바로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운동. 우리 그거 물산 장려 운동 이렇게 합니다. 평양의 기업가 조만식 주도로 이런 운동이 터지게 됐고요. 1920년 평양에서부터 먼저 평양 물산 장려회가 만들어져서 이게 23년 서울로 옮겨지게 됩니다. 일단 평양 조만식이 포인트예요. 배경은 회사령이 폐지되고 관세 철폐가 예고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때 구호가 우리 조선 사람 조선 것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운동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내 살림 내 것으로 보아라. 우리의 먹고 입고 쓰는 것이 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게 아니었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일단 경제적 자주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 일맥상통한 성격에 사실 하나가 더 있었죠. 이름도 비슷합니다. 국채보상운동. 1907년 일제강점기 들어오기 전에 대구에서 시작된 나라비 깝자운동은 국채보상운동. 자, 지금 평양에 지금 1923년 전국화되고 있는 건 물산장려운동. 이름은 되게 비슷하고 또 그게 서울이 아닌 다른 지방 도시에서 먼저 시작이 됐다라는 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 두 개를 잘 섞어서 내는 편이니까 이 두 개를 좀 잘 구분해 주시고요. 근데 이거 정계층의 홍을 받았다 틀려요. 사회주의자들은 이게 기업가들의 이윤 추구 행위다라고 하면서 일부 비판을 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의 비판 이후 20년대 중반이 되면 뭐 이렇게 다소 흐지부지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2차 조선경영 들어오면서 우리가 대학 설립을 허가해주겠다. 일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밀립 대학 설립운동.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일단 서울에 조선교육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상재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상재가 주도가 되는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 자, 조선교육회 이상재를 중심으로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가 조직이 되고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 1,000만 원 모금 활동 들어갔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사실 범대중적인 모금 운동? 생각을 해보시면 1922년, 23년 이때가 사실 우리나라가 산미직식 교육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 1원 한 푼 낼 여유가 있을까요? 심지어 그 대학이 만들어질 내 자식을 그 대학에 보낼 여유가 있는 농민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이건 사실 범대중적인 모금 활동이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컨셉이 그닥 올바르지 못했다라는 거고 오로지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호심을 막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사실 친일로 유도하는 게 일본의 목표. 그래서 일본이 그들을 친일파로 양성하기 위해 경성 제국대학을 만들어내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소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자, 요거에 20년대 중반으로 다 끝이 나죠. 20년대 후반이 되면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문맹 퇴치 운동이 시작될 텐데 요거는 우리 이제 교재 기준으로는 좀 섹션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뒤에서 이따 따로 나올 거예요. 자, 워낙 문맹률이 폭발하고 있어서 이 무렵에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고를 내세우면서 문자 보급 운동에 들어가는 게 언론사 조선일보였고요. 자, 또 하나의 언론사 동아일보는 자, 가르치자, 배우자, 다 함께 분하로드 운동을 합니다. 자, 분하로드 운동. 이게요, 문맹퇴치 무려 10만 명의 효과를 갖고 왔다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1920년대 민족주의는 이렇게 민족 실력의 양성을 위해서 두 개의 운동이 나왔고요. 자, 이후 1929년부터 또 29년부터 31년부터 이렇게 30년대는 농촌 계몽운동의 성격으로 민족주의 계열의 민족운동이 전개가 될 거예요. 자, 농촌 계몽운동 성격으로 이따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지금 소작농들과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다 사회주의에 열광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 사회주의에 열광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농민, 당연히 빈부격차에 시달리던 그들은 계급 타파, 예, 사유재산제도 타파, 부정하는 이 사상의 매력을 느끼겠죠. 특히 소작농들은 소작쟁이가 이 무렵에 되게 많아져요. 아, 그도 그럴 것이 토지조사 사업으로 몰락했는데 산미징 직배까지 하잖아요. 자, 그러다 1923년 암태도라는 이 목포 앞바다에 조만한 섬 하나가 뒤집어질 거예요. 암태도 소작쟁이. 그 암태도라는 조그마한 섬까지 산미징식 계획이 선포가 되자 암태도 사람들이 뒤집어진 건데, 암태도 소작쟁이를 시작으로 소작쟁이 보세요. 1930년대 피크 찍는 모습. 자, 한편 이제 노동쟁이도 계속 잇따라 터질 겁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굉장히 차별 대우를 받고 있던 이런 노동 환경의 개선을 주장하며 1929년에 터지는 게 바로 원산 총파업이에요. 원산 총파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작쟁이 중에 사실 시험 문제는 이것만 나올 거고요. 노동쟁이로는 거의 원산 총파업으로 모든 문제가 집중된다라는 거죠. 한편 여성운동으로는 1927년 근우회라는 여성 계몽운동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건 이따 뒤에 나올 신간의 자매단체입니다. 자, 신간회와 더불어 만들어져 신간회와 더불어 사라지더라. 근우회였고요. 형평운동은 경상도 진주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일제강점기 때도. 그렇게 해서 바로 형평 포스터 보이시죠? 그래서 그들이 평소에 제일 많이 쓰던 도구, 저울을 들고 나와서 나도 이렇게 평등하게 살고 싶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진주에서부터 시작된 형평운동은 너무나 열띤 호응 속에 1년 만에 본부를 서울로 옮겼다 그래요. 예, 굉장히 대단했던 게 형평운동. 그 다음 소년운동은 소파 방정환이 주도합니다. 방정환은 천도교 소년회 소속. 자, 천도교는 동학이 이름 바뀐 종교예요. 자, 방정환이라는 사람이 천도교 소년회를 이제 조직을 해서 거기에서 어린이날 제정하죠. 잡지 어린이도 간행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어린이날이 벌써 이때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뒤로 넘기시게 되면 180쪽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딱 비교해가지고요. 20년대는 이렇게 실력 양성운동, 또 30년대는 농촌 계몽운동으로 들어가는 모습. 한편 사회주의는 자, 청년, 학생, 소년 이런 운동을 다 지원하는 거였어요. 그 아래 자, 암태도 소작쟁이와 그리고 이 원산 총파업에 뭔가 이 관계가 보여지고 있는데, 자, 암태도 소작쟁이 때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되게 전국적인 단위의 노동조합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자, 암태도 소작쟁이 이후에 전국적인 노농총동맹이 만들어질 텐데요. 이게 1927년에 나눠질 거예요. 어떻게 나눠질 거냐면 조선농민총동맹과 노동총동맹으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조선농민총동맹의 농민투쟁 구호를 보니까 소작권 강제이동 반대, 소장료 인하 이런 걸 주장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조선노동총동맹의 구호를 보니까 임금 인상, 동일시간 동일임금. 항상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많이 일하고 적게 받으니까 동일시간 동일임금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데, 그러면 20년대 조선농민총동맹과 노동총동맹의 구호를 보면 하나같이 경제적 생존권 투쟁이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원산 총파업을 이후에는 양상이 바뀌어요. 이때부터 농민조합은 혁명적 이런 혁명이란 단어가 들어가죠. 혁명적 농민조합, 혁명적 노동조합.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강경파 사회주의자들이 노동투쟁과 소작쟁이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30년대가 되면서. 그래서 30년대부터는 굉장히 그 구호도 가격해지고요.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부르짖는 완전히 항일투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항일투쟁이 돼버리더라. 이후 3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약해질 겁니다. 그 아래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일체차별 철파, 일제강점기 때 여성 이야기 나오면 그 단체 이름은 근우회라는 거고요. 신간회와 더불어 만들어져 신간회와 더불어 사라지더라. 그 다음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해 우리도 참다운 인간을 되고자 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형평운동 백정들이었어요. 조선 형평사라는 단체. 이게 경상도 어디였다고요? 진주. 특정 지역이 표시가 안 되면 그거는 하나같이 다 다른 이제 서울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원래 그냥 어느 지역인지 표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표기가 안 되는 건 다 서울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니까 나머지 굳이 왜 어느 지역이 특정화되는 거 있잖아요. 특정 지역으로 딱 이제 간추려지는 거. 그거는 특정 지역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잘 봐주셔야 될 주제고요. 자, 181쪽 위로 다시 올라가시면 우리가 3.1운동 때까지만 해도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없었어요. 3.1운동 이후서부터 이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지금 나눠지는 상황이었고요.
자, 사회주의자들 중에 친일파가 없어요. 일본이 적극적으로 친일로 회유하고자 하는 대상은, 자, 사회주의는 온전히 탄압의 대상, 민족주의 중에서 회유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중에서 자치론, 참정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끝까지 온건한 독립을 주장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당연히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민족주의는 타협적 민족주의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지금 쪼개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논쟁에 엄청나게 기름을 갖다 부은 남자가 나옵니다. 그 이름 이광수예요. 대표 친일파죠. 자, 이광수를 볼게요. 이광수가 1924년 동아일보에 민족적 경륜이라는 글을 씁니다. 그 민족적 경륜이란 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제까지 조선민족에게 정치적 생활이 없었지? 그러니까 마치 정치적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오케이, 정치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꾸 일본을 적대시하는 운동, 그거는 국외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국내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 남자가 하는 말. 총독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총독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전제 조건을 답니다. 그건 그냥 우리 조선 사람들이, 우리 민중이 정치에 참여해야 돼. 그런 결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총독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전제 조건을 반드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부의 주권지배를 이건 인정하는 대목이거든요. 이러자 내가 바로 자치론자다. 민족적 경륜이라는 글은 이광수가 내가 바로 자치론자다. 내가 바로 타협론자다라는 걸 만방에 선포하는 글이었어요. 이러고 나니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발끈하는 거죠. 자, 이렇게 완전히 지금 쪼개진 상황에서 무슨 사건이 터지느냐. 1926년입니다. 자, 6월 10날 우리나라 마지막 왕이었던 순종이 죽어서 인산일이 예고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 황제 순종을 이제 떠나보내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만세 시위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쪼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계열의 천도교, 그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공산당이 따로 준비를 하고요. 또 학생 대표단들도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사전에 준비하던 건 다 발각이에요. 그날은 6월 10날 그날은 이미 프린트가 된 경문을 학생들이 곳곳마다 뿌리며 일부 대도시에서만 만세 시위가 전개되지, 그 과거 7년 전에 3.1운동과는 비교조차 되지 못하게 흐지부지 끝나버리게 돼요. 그래서 60만세 운동은 사실 전국화에도 실패한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가 하나의 당으로 합쳐져야 되는 거 아니냐,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단결, 단합, 이거를 강조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가 누구랑 손잡는 연대가 형성이 되냐면 바로 사회주의인 거죠. 타협적 민족주의자 배격하고요. 이게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이고, 그때 사회주의 단체였던 정우회가 스스로 해산을 선언할 겁니다. 자, 정우회 선언 볼게요. 정우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전진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 그 부르주아적 민주주의 성질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민족주의적 세력에서는 이럽니다. 타락한 형태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해. 타락하는 형태가 바로 뭘까요? 사회주의자들 쪽에서 민족주의를 바라봤을 때 타락하는 형태, 그게 바로 자치론자들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자치론 아니고는, 타협론 아니고는 우린 적극적으로 제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회주의 단체였던 정우회가 스스로 해산을 선언하고, 그 정우회 멤버들이 민족주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손잡고 드디어 1927년 신간회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후 4월에 근우회도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신간회 자매단체 근우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민족주의 계열의 조선민흥회와 사회주의 계열의 정우회가 스스로 손을 잡고 만들어진 최대 규모의 합법적 민족운동 단체고요. 회원수는 4만 명까지 육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강령이 세 가지고 나오는데요. 하나가 정치적, 경제적 각성 촉구, 하나가 민족 대단결, 자, 또 하나가 바로 이들이 기회주의 배격을 부르짖어요. 기회주의 배격. 여기서 말하는 그 기회주의가 뭘까요? 이게 바로 타협론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회주의 배격을 부르짖더라, 이겁니다. 자, 강연을 통해서 계몽운동에도 나섰고, 자, 29년에 터지는 원산 총법도 후원했고, 형평운동과도 연계가 됐고, 근우회 활동도 지원했어요. 그러다가 우발적으로 터지는 사태, 이거를 맞이하네요. 광주 학생항일운동. 이거는 사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우발적으로 터진 사태예요. 아니, 광주에서 나주로 통학하는 열차 안에서 갑자기 폭행 시비가 붙은 조선 학생들과 일본 학생. 이때 일본 경찰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조선 학생들만 검거해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우발적으로 터진 사태에 우리도 검거된 학생 우리 손으로 탈환한다는 고를 내건 거예요.
이게 광주 지부가 신간의 본부로 연락을 해서 서울 본부 쪽에서 진상조사단도 파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간회가 이거를 전국화시켰어요. 신간회가 전국화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3.1운동 이후 두 번째 만세 사건은 60만세 운동이지만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은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에요. 신간회가 이거 전국화되는데 도왔고, 야, 이게 11월이거든요. 한 달 뒤인 12월이 되면 전국 민중대회, 신간회가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민중대회를 개최하려 시도합니다. 근데 만약 이 무렵에 반일 기운이 굉장히 올라간 상태에서 신간회가 전국 지부 사람들과 민중대회를 개최한다면 이것 자체 제2의 진짜 3.1운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때 나서서 신간회 지도부를 타협론자들로 교체할 거예요. 신간회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할 거예요. 아니, 신간회 안에는 친일파가 없는데 어떻게 신간회 지도부를 친일파로 교체할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요, 제가. 27년 신간회가 처음 만들어질 땐 신간회 안에 친일파가 없어요. 자, 근데 29년 말이잖아요.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미 안에는 타협론자들이 많아집니다. 이 무렵에 진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스탠스에서 타협론자로 돌아서는 건 한순간이에요.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 야곱야곱야곱 민중의 계몽을 위한다. 예, 이런 타이틀 미명 아래 계속 이제 타협론자로 넘어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신간회가 해소를 맞이하게 되는데, 자, 2차 국공합작의 실패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이건 중국 얘기예요. 중국에서 국민당, 민족주의 계열과 공산당, 사회주의 계열의 연대가 24년부터 성공했거든요. 근데 27년 이게 실패하면서 전 세계 공산당을 그러니까 연결하는 코민테른이라는 공산당 연락망 쪽에서 그런 우파들과 손잡는 걸 이제는 싫어해요. 그래서 점점점 민족협동전선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를 하며 우리나라 내에서도 점점 신간회 내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이탈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민중대회 사건으로 인해 신간회 집행부가 이제 구속이 되고 친일파들로 교체가 되면서 친일파들이 들고 설치는 신간회는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넘기시면, 자, 19년의 3.1운동도 역시 학생들이 주도를 했고 60만세 운동도, 광주학생 항일운동도. 다만 60만세 운동이 전국화에 실패했다면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었다라는 거고, 그때 나온 경문은 좀 잘 비교해 주실게요. 워낙 3개 파트다 시험제 많이 나오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한편 이름이 비슷한 신민회와 신간회를 제가 비교해 놨어요. 아까 국제보상운동과 그리고 물산 장려운동도 비교하셔야 된다 그랬죠. 이름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목표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신민회와 신간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참 잘 헷갈리게 내는 주제들이니까 요거 의도하는 바, 그러니까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신민회와 신간회 명확하게 잘 구분하실 것. 자, 이제는 국외 민족 독립운동인데요. 만주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국외 민족투쟁이에요.